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가 법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이경실 남편 최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수긍하면서 한간에 불거졌던 성추행 혐의를 전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에 만취 상황이었던 것을 참작을 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로 인한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최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한 번 더 재판에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이경실 남편 최 씨의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다라면서 피고인 측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서로 간의 합의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실 씨의 남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차 뒷좌석에 태운 뒤에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앞서 열린 1심에서 최 씨는 범행 당시에 4차례에 걸친 음주로 본인이 만취 상태였다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 씨의 전력이 15차례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방송된 채널A의 풍문으로 들어쇼에서는 이경실의 남편 최 씨와 관련된 소문을 풀어놨습니다. 한 기자는 최 씨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 경력은 없는데 그동안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15차례나 있었다라고 밝혀 패널들을 놀라겠는데요.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적지에서 스토크시티를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토트넘은 19일 스토크시티와의 2015-2016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68점으로 선두 레스터시티와의 격차를 승점 5점으로 좁혔습니다. 제이미 바디 퇴장 악재가 겹친 레스터시티를 추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전방으로부터 2선에 포진한 4명의 선수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4골을 모두 합작해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새로운 주역 케인과 알리는 나란히 2골씩을 넣었고요. 이 케인은 24골로 이 시즌 득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알리는 벌써 10호 골 고지에 올랐는데요. 에릭센은 날카로운 패스로 12번째 도움을 또 올리기도 했고요. 또 라멜라도 후반 26분 케인의 골을 도우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 44분이 돼서야 겨우 손흥민 카드를 꺼냈는데 하지만 너무 이 선수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동료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요즘 손흥민의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없어서 팬들의 마음도 더 안타까움을 타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시원한 골이 터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9일) 검찰 조사에 소환되는 옥 씨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물밑에서 합의를 봐왔던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옥 씨는 조용히 피해자 측과 이 손해배상 합의 조정에 나서고 있고 손해배상액과 조정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 씨는 합의와 함께 가습기 제품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옥 씨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조정문과 각서를 강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옥 씨 측이 피해자 규모가 커진 2011년 이후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또 실험을 맡은 교수들을 회유하려 한 점 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지난 18일 롯데마트는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기금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사과와 보상 결정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뒤에 숨지 말라, 책임질 것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나서라 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살균제 주 성분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검찰 스스로 명확해진 상황에서 여기에 옥실레키 뱅키저의 은폐 사실까지 공개가 된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민사상 문제를 제기해온 피해 고객 가운데 4명과 합의를 도출했다라면서 금전적, 심정적으로 보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관계자는 보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날 롯데마트가 100억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놓고 협의를 시작한다라는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 피해 보상 금액의 규모는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몸무게가 35kg대에 진입을 해서 주변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인 레이더 온라인은 지난 2013년 52kg이었던 졸리의 몸무게가 유방절제, 재건 수술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35.8kg이 됐다고 이달 초 보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연예 주간지인 내셔널 인콰리어는 졸리가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고 남편 브래드 피트와 6 자녀들은 졸리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그동안 타 여배우와의 열애설, 이혼설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 정자제공설까지 소문을 뿌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견고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여러 가지 소문들과 의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안젤리나 졸리가 연출을 하는 영화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란젤리나 커플은 11년 만에 오는 4월 28일 한국에서 개봉을 하는 영화 바이더시에 함께 출연하게 되는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연출을 했습니다. 영화 바이더시는 결혼 14년 차의 부부이지만 이혼을 할 상황에 처한 부부 롤랜드와 바네사가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을 되찾기 위해서 낯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영화라고 합니다. 이 그간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과 소문들에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이 영화의 스토리에 팬들은 그들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이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소문들이 영화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느냐라는 의문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바이더시 메이킹 영상에는 권태감에 휘달리는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부부의 침실 모습도 담겨져 있어서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침실 토크 영상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침대에 나란히 앉은 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극중의 남편 롤랜드 역을 맡은 브래드 피트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안도감이 느껴지는 현장이었고 둘 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네사 역을 맡은 안젤리나 졸리 역시 브래드가 바이더시에 함께 한다고 해서 정말 기뻤다라고 소감을 드러내서 두 사람의 이 이혼설은 정말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MC 더 맥스의 이슈가 뮤지컬 모차르트의 캐스팅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뮤지컬 제작사인 EMK와 소속사 뮤직앤유 측에서는 지난 5일 이수의 캐스팅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뮤지컬 팬들은 이수의 과거를 문제 삼으면서 캐스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팬들은 제작사 측의 격렬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 세종문화회관 측에도 항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모차르트가 만들어진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과 라이선스를 보유한 현지 회사 원작자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 뮤직앤유 관계자는 본인이 평소 모차르트 작품을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됐다라면서 비난을 예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뮤지컬 팬들이 반대해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뮤지컬 제작사인 EMK 측은 이수의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서 아직 캐스팅 관련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난해 MBC TV 나는 가수다 출연이 무산된 데 이어서 이번 뮤지컬에도 다시 한번 같은 상황을 맞은 이수는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로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사실이 확인이 됐고 검찰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수는 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번에 어떤 비난도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묵묵히 반성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다면서 평생 안고 가야 할 제 이름 앞에 꼬리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자꾸 그만해야겠다는 나쁜 생각이 들어 술도 안 먹었다. 목숨을 끊는 것보다 달게 받자고 마음을 먹으면서 버틴 것은 아내와 가족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는 MC 더 맥스 공연에 오는 팬들이 내게 몰래 찾는 불량식품으로 남고 싶진 않다라면서 기회를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가 빅리그 데뷔 후 첫 멀티 히트 경기를 만들면서 팀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박병호는 19일 2016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홈런 하나를 포함해서 3타수 2안타로 메이저리그 첫 멀티 히트 경기를 펼쳤는데요. 박병호의 활약 속에 미네소타는 이날 7대4로 승리를 거뒀고 9연패 후에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대1로 맞선 2회 말에 무사 1루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는 상대 선발 체이스 앤더슨의 초구를 공략해서 이루수와 유격수를 꿰뚫는 중전 안타 코스로 타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유격수를 3루 쪽에 이루수가 2루 베이스에 근접한 시프트를 펼쳤고요. 이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를 찍고 1루를 던지면서 아쉽게 병살타가 됐습니다. 이후 후속 타자들의 안타로 2대1로 역전을 해서 병살타는 더욱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3대1로 앞서다가 수비 실책이 겹치면서 3대3 동점을 허용한 4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선 박병호 선수는 앤더슨의 볼 3개를 그냥 지켜본 뒤에 스트라이크 하나를 지켜보면서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4구째 들어온 90마일짜리 패스트볼을 그대로 밀어서 타겟필드 우측 외야석 상단을 맞추는 대형 솔로 홈런을 터뜨렸는데 이 시즌 3호 홈런이자 이날 결승타이기도 했습니다. 불이 붙은 박병호의 방망이는 5회에도 또 뜨겁게 돌아갔습니다. 1루 상황에서 박병호는 상대 선발 체이스 앤더슨의 3구째를 역시 밀어서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타로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첫 멀티 히트를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이 박병호의 홈런과 안타는 신호탄이 됐는데요. 1점 차로 쫓기던 미네소타는 6회 말 2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6회부터 타겟필드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6회 말이 종료된 후에 경기는 중단이 됐고 결국 강 콜드게임이 선언이 됐는데요. 이날 미네소타는 박병호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 박병호 마케팅 대회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서 더욱더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이런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점 활약을 펼쳐서 더욱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는데요.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박병호 선수 앞으로도 어떤 큰 볼과 그리고 스윙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